강연을 듣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 주변에 주로 만나는 5명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평소에 내가 내 안에 나에게 얘기하는 들려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알아챕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났더니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공통적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랑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제는 좀 더 건설적으로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더 이상 나는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도전해보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감정을 넘어서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을 진짜 깨달았을 때 제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원하는 지식은 구매할 수도 있고 검색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성공 되게 쉬워요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내가 모르는 거는 일단 공짜지만 웬만한 퀄리티 있는 정보는 일단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면 뭐 또 웹 검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은 거의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나는 지식이 있고 방법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 너 행동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의지나 게으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최소한 게으르란 얘기는 아니죠. 뭔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 계속해서 독서를 하고 배움을 얻고 또 내 자신을 기록을 통해서 객관화하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점점 성공에 가까운 궤도를 그려나가자. 거기까지는 논리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패턴에서는 계속해서 플라투,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나는 뭔가 고여있는 것처럼 우물안 개구리처럼 됐을까? 감정에서 저는 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인데, 내가 감정적으로 삐져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각이 그 이상으로 뻗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말은 중용을 해라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지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도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과 당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더 깊이 있는 그런 조언이거든요.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감정은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도 있어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힘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척하는 거 말고. 듣는 것도 스킬이라고 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화는 나쁜 거야. 그리고 색깔로 표현한 화는 빨간색이야. 우리 피해야 돼. 워워워워, 쟤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 감정에 이거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라벨을 너무 쉽게 붙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의 감정들은요, 다 이유가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일종의 유도 같은 겁니다. 씨름 같은 거예요. 씨름은 상대방의 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주 고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힘도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내 안의 어떤 생리현상뿐만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데이터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정이 이런 감정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도 꾹 참아요. 화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어떤 감정이 올라오던 간에 나는 이런 감정이 있어.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생산적일까? 이것이 바로 자기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이때는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감정이 나의 생각과 사고 활동에 이런 영향을 줬구나까지를 보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 그리고 돈이 들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투자자를 예를 들어서 그들의 시작점과 현재 시점을 쫙 구분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쭉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장 잔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어요.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인풋이, 어떤 사람들은 100억을 가지고 월 1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500억을 가지고 월 3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돈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유의 자산은 시간과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나 잘 써야 되는 걸 아는데 내 안의 에너지는 사실 감정이라는 측면으로, 감정이라는 툴로서 많이 표출이 돼 있으니까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파악하는 것이 자기 경영의 핵심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명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얕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 챙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명상은 그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상을 어떻게 자세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자세히 다뤄두었고 너무 쉽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해본 사람들이 너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원할 때 하는 거, 그게 말이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마음이 따로 논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일치시켜줬을 때 어떤 내가 내 삶의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명상을 초반에 했을 때 제가 받았던 질문과 사람들의 반응,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명상만 하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명상하고 나니까 진짜 마치 겉으로는 맑아 보였는데 저어서 밑에 있던 흙탕물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밑에 있었고 한 번도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그것이 올라온 것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객관적인 나 상태를 제대로 마주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명상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근데 명상을 하지 않고 그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감정들을 적당히 덮어놓고 아파, 힘들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오랫동안 시간을 묵혀놨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명상을 하기 앞서서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지, 그 감정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내 인생에 어떤 사건 때문에 있었던 일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익스트림한, 좀 극적인 일인데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명상을 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됐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왜 안정이 되냐면 마음 챙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내 최고의 버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그려놓고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하는 그 명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고군분투하는 거, 그거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팔굽혀펴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턱걸이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도 못하는 분은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턱걸이는 하나 하기 시작하면 3개에서 5개는 금방 올라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면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내가 언제 저게 하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하죠. 그런데 하나가 되고 나면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명상인데 제가 말하는 명상은 기록도 명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도 명상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제 강연을 들었던 분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댓글을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연을 듣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 주변에 주로 만나는 제 주변에 5명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평소에 내가 내 안에 나에게 얘기하는, 들려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알아챕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났더니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공통적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랑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제는 좀 더 건설적으로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더 이상 나는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나는
클린 슬레이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도전해보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울트라 셀프에서 소개하는 명상은 단순히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몸 상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내 몸 상태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배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습관은 사실은 나의 오래된 생각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몸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 나한테 묵혀있는 그런 나에게 학습된 것들이 몸으로 표현되면 그걸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랑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막 나한테 잘해, 뭐 이렇게 나는 뭐 더 잘 될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름의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뭐 연봉을 뭐 더 벌 거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걸 일치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고 바꾸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콤 엑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피곤하면 웬만하면 자거든요. 정신활동이라는 게 무거운 걸 듣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독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헤비웨이트 같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는 헤비웨이트가 아니라 그냥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 같은 느낌? 이 사람이랑 밤새서 얘기하고 싶은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말콤 엑스라는 책입니다. 말콤 엑스는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이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에 세 가지 제가 중요하다 생각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역경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 인생에 비평가가 없다면 당신 인생에 성공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없이는 세상 어디도 갈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기억에 남는데 이걸 키워드로 바꾸면은 역경, 비평, 그리고 교육이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자기한테 시간만 있으면 평생 계속 도서관에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서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결국 책을 읽고 가치 있는 것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 삶을 던졌잖아요. 하물며 내 목숨이 위태롭진 않더라도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공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나 충분히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목표를 설정하시든 책을 보시든 방법을 찾든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비평,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역경, 이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앞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스위치가 있으니까 DNA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DNA보다 더 중요한 거는 RNA예요. DNA가 자동차라면 RNA는 연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는 그 행위 자체에 있으니까 다 울트라 셀프의 스위치를 켜셔서 진일보하시는 2023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